지금 6일 지방선거가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네, 선거 네, 운동이 그렇습니다. 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많은 선거 운동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명함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5년간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권력을 탈환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우선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번에 좀 설력을 해보자. 그렇죠. 이제 뭐 네. 생각해 못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네. 몫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9곳 이상은 이기는 네.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고 네. 민주당도 8곳 이상은 네. 얘기한다. 그래야 선전한 것으로 이렇게 네. 평가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네. 가장 뭐 접전지고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지역은 거의 판세가 드러난 것 네. 같아요. 네. 뭐 PK, TK 5곳, 강원 6곳은 뭐 거의 판가름이 난 것 같고 이제 민주당은 호남 3곳하고 제주 여가 이제 한 4개 정도가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4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3곳 그리고 충남북, 대전, 세종 7곳 이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판가름을 내는데 저는 얼핏 보면은 최근에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은 나오는 거 보면은 수도권은 지금 국민의힘이 석권하는 것 아니냐. 서울, 경기, 인천. 또 충청권도 충남북, 대전까지도 최근에 동아일보가 또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이 국민의힘이 우세한 걸로 나와 있고 다만 세종시만 여기가 이제 접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세종시도 전에 꽤 밀렸다가 지금 많이 따라온 것 같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충청권도 석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고되니까 13대4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은 완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TK, BK, 강원 6곳에다가 수도권하고 충청권을 다 석권해버리면 13곳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호남 3곳과 제주 이래서 4곳 되면은 13대4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도 저는 짜게질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이번에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아니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뭐 일주일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뭐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아무래도 허니문 효과, 국정에 힘을 실어주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컨벤션 이런 효과가 그렇죠. 남아 이런 있죠.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대응을 참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황골 탈퇴, 혁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뭐 성추행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박완주. 그렇죠. 충청도 사람들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충청도는 소위 말하는 양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형수한테 그런 욕하는 걸 못 봐요. 근데 안희정 도지사 때 또 성 그 문제로 화가 났거든요. 실망도 하고. 근데 안희정의 가장 큰 측근이 박완주예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아 이재명은 욕만 했는데 왜 점잖은 충청도 분들이 자꾸 만지냐고.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이게 문제예요. 만진 정도가 아니라 뭐 자세까지 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지금도 박완주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난 떳떳하다고. 근데 떳떳하면 왜 당에서 제명을 당해요? 소송하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 시즌2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이건 지방선거 대선이 아니거든요. 시즌2로 몰고 가요. 그리고 또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이 이제 끝났는데 이제 아직 마지막 임명을 총리하고 놔두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국면을 민주당이 활용을 못했어요. 지금 20일 날 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저는 뭐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바람이 어디로 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민주당을
바람이 날려버려가지고 홀라당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총리, 새 정부한테 총리도 안 해줘? 그래. 그런 심리가 굉장히 크죠. 물론 한덕수도 하자는 많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노무현 때 총리했던 사람을 총리도 안 해줘? 이러면 저는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민주당이 잘못한 거. 지금 이재명이가 쉬어야 되는데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나와서 또 헛소리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뭐 그러니까, 광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통령까지 다 내려가면은 좀 덕담을 해주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한계가 그거예요. 광주에 그렇게 여당이 대통령도 총 출동했으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저쪽은 그 학살자 후계자들이다. 네. 어떻게 그렇게 좀 마음이 네. 강파가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12.12 일으킨 신군부하고 지금 보수 당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YS 때부터 꾸준히 선을 끊어왔고 YS 때 역사 바로 세우게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그냥 법정에 세우고 칼같이 끊었잖아요. 지금 그런 민정계는 한 사람도 없지 하나도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보수를 학살자의 후손이다.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 후보까지 됐는지.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유세하면서도 이재명 계속 시민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 밀쳐버리고 또 그러더구만. 밀쳐버리고 네. 엊그저께는 또 차에 지나가면서 이재명 차가 있으니까 형수한테 너 욕한 놈 맞지? 또 시민이 그랬대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 차 따라가서 끝까지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욕하는 거 범법이다. 예? 예. 그래서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왕인가 그러니까 말하는 거 체증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얘기죠. 예,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리고 어디 치킨집 가서도 또 싸웠다고 그래요. 치킨집 가서도 여기가 어딘데 너 성남에서 그 못된 짓 하고 여기까지 계양을로 도망왔냐. 여기가 뭐 동네 호구들 사는 데냐. 뭐 이러니까 또 거기서도 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데 저런 식으로 명분이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개항을 이재명이가 나가면은 이건 뭐 게임이 되겠느냐. 아마 국민의힘이 포기를 한 모양이다. 윤우석이도 공천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윤영선 그리고 이재명 50.8% 윤영선 40.9%로 9.9%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이제 막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MBN이 16일에서 17일까지 리얼미터에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얼마든지 이재명 여기서 잡을 수 있다. 이재명도 이제 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이 끝났다 이제. 그래서 기왕을 이 주민들이 많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송영길 때는 그때도 윤영선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고 거기서 의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봉사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윤영선 의사. 그리고 인천시 의사협회장도 하고 역량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 지역에서 의사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 협회장까지 할 정도면 정치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송영길 때는 한 20% 격차가 났는데 지금 9.9%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재명을 끝장내자 이렇게 지금 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전한 데를 피해서 갔거든요. 안전한 데 피해서 참호 속으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지뢰밭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뢰밭에서 그 참호 속에 지뢰가 터지면은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거기 뭐 머리카락 하나도 안 넘게 다 타버리는 거죠. 지금 이재명 호가가 별로 없고 명분이 없으니까 또 이재명이가 개항을에 출마할 때 명분 중에 하나가 인천시장을 도와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박남춘. 근데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이재명 출마해서 오니까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한 5, 6% 차이가 났는데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13, 14일 날 조사한 거 보면은 유정복 45.8, 박남춘 32.9로 12.9%나 차이가 나와버렸고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보니까
유정복 39.6대 박남춘 32.5로 네. 7.1% 차이가 지금 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를 거의 지금 벗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니까 더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인천 시민들 그렇죠. 아니 얘가 무슨 호구냐? 어? 아니 경기도 나가야지 왜 우리를 오느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 수준이나 이 정치적인 이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공천 갖고 저렇게 장난치니까 과거에 지금 국민의힘 미래통합당도 공천 그 새누리당 때도 공천 갖고 하면은 국민들이 화내거든요. 예. 이번에 이재명 개항 의뢰 간 거는 누가 봐도 꼼수고 누가 봐도 뻔하죠. 자기 감옥 가는데 저 불체포 특권 좀 이용하겠다. 예. 이가 속 보이니까 저 인천 개항을부터 인천 시민부터 전국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끼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네. 당신 그게 방탄조끼 입으로 간 거 아니면 지금 뭐 경찰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들어오면은 나 불체포 특권 그거 행사 안 하겠다. 네. 이걸 좀 확약을 하니까 그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탄조끼가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총알 날라올 때는 그게 안전한데 물에 빠져봐요. 네, 방탄조끼가 그게 무거워서 그것도 물에 빠져 죽어요.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방탄조끼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재명이 그 인천 계양을에 나갔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히 저 해저드가 된 것 같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본인도 잘못하면 익사할 수도 있고 민주당도 인천시장 선거에서 졌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 8월 당권에 어떻게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재명의 영향력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계속 뒤에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친문이라든가 비주류가 얼마든지 이재명 오고 야 당신은 건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재명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대선 나온다고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다는 게 친문 쪽의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은 아예 띄어내버리면은 그건 이제 고사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커요. 그래서 정계 개편까지 몰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이게. 가능성이 상당히 민주당도 크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 스스로는 물러나고 양보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할 거예요. 끝까지 하다 보니까 저렇게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좀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딜레마가 앞으로 민주당의 최대의 고민이 될 거다. 이번에 아마 저도 지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 장수가 상대편 저 이등병한테 주먹 싸면서 얻어맞고 울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도 계속 하게 되면 민주당의 혁신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저는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본인도 망할 수가 있고 여기서 설사 인천 계양을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추세를 보면 계속 지금 따라잡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윤영선이가. 잘못하면 신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는 룰루랄라예요. 이 같이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 보면 안철수는 60.8, 김병건 32.1로 거의 배입니다. 배. 2배예요. 김병관도 예전에 거기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죠. 근데 명함도 못 내면 지금 국회의장 비서실장 하다가 지금 나온 거 왜 아닙니까? 그렇겠어요? 경기도민이 그 안 내비고 소탐대실이 아직도 화가 난 거예요. 이재명이가 소고기 탐하다가 대권 잃은 거, 초탐대실, 초밥 탐하다가 대권 잃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분노심. 이재명 도망간 자리에 네가 왔네? 그러니까 후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거기다가 안철수는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안랩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경기지사 나오다가 서로 시너지가 되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경기 분당에서는 저렇게 압도적인 차인데 이재명은 저게 보기에는 꼴이 사납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꽃놀이 패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떨어지면은 아유 저런 뭐
좀 안 봐서 좋고 이재명이가 만약 개항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본인이 감옥 안 가려고 무슨 짓이든지 할 텐데 그걸 국민이 얼만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6.1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안철수는 날개를 달고 이재명에는 날개 없는 추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전망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요. 그렇죠. 또 국민들이 역전승, 추격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스릴을 느끼거든요. 저는 이렇게 윤영선,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따라올지 몰랐어요. 그렇죠. 저는 한 하프 게임 될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하겠다. 오케이. 이재명은 명분이 뭐죠? 아무것도 없죠. 자기 살라고. 저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게 명분인가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저는 인천 계양을도 많이 휘청거리고 충청도, 충남북, 대전 이런 데도요. 출구조사, 여론조사가 제일 안 맞는 데가 충청도거든요. 그렇죠. 거기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 이 속마음 드러내는 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박완주 국회의원 이 성비위 의혹 이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치명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충청권에서는 박완주 때문에 폭망을 했고 현지에서도 뭐 민주당 후보들이 완전 멘붕인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충남 같은 경우가 지금 아주 격전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민주당은 계속 찍었죠. 천안이 뭐 충남에 대전 다음으로 크죠. 정도 되는 대전은 이제 광역시로 인구가 뭐 빠져나오고 31만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크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불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흠 의원이 보령 이쪽은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선전하는 게 저런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저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6.1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관심은 아무래도 뭐 광역단체장 또 7개 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라든가 시군구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아주 가까이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서초구에서 구의원들이 그때 재산세 절반 깎아주는 거 의원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장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기초의원들 이런 사람도 중요하고 또 교육감도 중요해요. 교육감. 저도 교육감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거든요. 투표장 가서 이렇게 보면 처음 듣는 이름이 많은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 교육이 막 좌파 교육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엉터리 같은 교육이 됐잖아요. 이거 저 교육감 우리 잘못 뽑은 탓도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좌파 교육감들 아닙니까? 다 그렇죠. 한 13군데가 아마 좌파 교육감들인데 그걸 바꾸지 않으면 교육의 정상화가 어려운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 한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서로 자기가 단일 후보가 되겠다 하니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당하고도 가까운 신명입니다. 왜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왜 단일화를 못하죠? 그렇게 당하고도 저는 할 거 없으면 단일화 안 되면 뭐 패하는 게 아주 명확하죠. 누가 차별화가 없잖아요. 보수냐 진보냐인데 저는 그럴 반대는 추첨을 하든지 사다리 타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사다리 타기 많이 했거든요. 가위하고 공 하나 그려서 사다리 타기해서 하나 하든지 누가 되든 우리 국민들은 사실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하니까 빨리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즉시 사다리 타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아예 임명제로 가든가 아니면은 교육감 이거는 또 뭐 정치 중립이라 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돈으로 다 비용도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면 또 계속 법률 시비에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데 아예 그러면은 이런 시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제로 하든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이번 6일 지방선거로서 끝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꼭 고치는 것이 올 것 같습니다. 네.